내란을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는데 이렇게 미적지근해서 되겠습니까? 윤석열이 탄핵됐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심판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헌재의 탄핵 판결마저 부정이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의 삶이 평화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즉시 윤석열을 처단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열린 417호 형사대법정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입니다. 150여 석 규모 방청석이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들어찼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때처럼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빗어 올린 윤 전 대통령은 붉은색 넥타이와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생년월일은 1960년 12월 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 주소는 이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서초사동 아크로비스타라며 호수를 말했습니다. 검사가 공소요지를 읽으며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한 부분을 언급하자 윤 전 대통령이 미간을 찡그렸고 중앙선관위 장악 대목에서 소총, 케이블 타이가 언급되자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배부한 PPT 인쇄물을 한 장씩 넘기며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26년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자신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무엇을 주장하는 것인지, 이게 어떤 로직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나도 여러 사건 하면서 12.12나 5.18 내란 사건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지만 이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법지식을 과시하며 후배 검사들을 깎아내린 겁니다. 발언이 길어질수록 특유의 손동작이 커지고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모두 발언이 끝나자 생수 한 통을 다 비우더니 옆에 있던 윤갑근 변호사 물도 마셨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도 대놓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증인신문 순서를 두고 중구난방으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해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검찰에서는 12명의 검사가 나왔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도 12명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국회의원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 진술을 공작이라고 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은 한술 더 떠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왜곡되고 조작된 게 그대로 헌재 법정에서 나와 웃음을 사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헌재가 파면 선고와 함께 사실로 인정한 진술인데도 억지를 부린 겁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에 대해서도 누굴 체포하라고 얘기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격려 차원의 전화였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 격려 차원 등으로 전화했다는 건 믿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헌재에서 판판이 깨진 논리를 형사재판정에서 그대로 반복한 셈입니다. 최근 언론사 취재진이 계엄군에게 겁박을 당하고 취재 장비를 빼앗기는 영상이 고스란히 공개됐는데도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국회에 군대를 보낸 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82분 동안의 진술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도 내놨습니다. 포고령에서 법률 검토를 충분히 못한 점이 있다며 위헌 위법성을 부정하지 못했고 계엄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 조항 위반은 방송으로 전 국민에게 알렸다는 이유를 대며 합리화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윤 전 대통령 진술 중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고 향후 공판 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파면 열흘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 법정에 나왔습니다. 법원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은 허용하고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은 불허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차량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12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 87조를 위반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고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시도를 막으려 했고 주요 인사와 선관위 관계자 체포 구금 시도는 물론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려 한 혐의 등이 총망라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권을 얻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 공소장부터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했다는 기존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자신의 26년 검사 경력까지 언급하면서 도대체 어떤 논리로 계엄이 내란죄가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서를 모자이크식으로 붙인 수준이라며 검찰을 깎아내렸습니다. 2024년 봄부터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새로운 표현도 들고 나왔습니다. 파면당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던 경고성, 호소형 계엄 주장을 형사재판에서도 반복한 겁니다.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향할 때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했던 개선장군식 행태를 법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셀프 변론은 82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자, 지금 국힘에서는 계속 권한대행도 지명할 수 있다, 임명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볼까요? 전두환 내란, 노태우 내란, 윤석열 내란. 그리고 또 보니까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 2번 연속 탄핵입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정권을 잡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정권을 잡더라도 저 당에서 배출하는 대통령은 내란과 탄핵은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부터 깔아놓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헌법 해석입니까? 내란의 공범들 아니고선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사무처장님? 내란 인정했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네. 결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부분에 그 내란 죄를 말씀하시는 내란 행위가 인정됐죠? 그 결정문 취지에 보면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그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자, 보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왔어요. 한덕수 총리가. 맞죠? 예. 예. 그런데 4월 4일 날 파면되니까 곧바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 버립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임명권 가지고 장난치면서 재판에 개입한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를 가지고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2명을 자기가 임명한다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안 된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수처장님, 네. 윤석열 구속 안 시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구속 안 시켜요? 지금 우리 수사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란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재판 개입했던 한덕수, 내란 계속 옹호하고 있는 한덕수 구속 안 시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금 수사 중입니다. 내란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은 이완기 법제처장 구속 안 시킵니까?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뭐 지금 고발 진정 사건 제기되어 있어서 저희들 수사 대상인 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사 대상이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물론 지명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것이에요. 국회 운영위원회 추미애 의원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철의 촉구 결의안에 앞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준 의원님께서 정말 감명이 깊은, 울림이 큰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귀틀막을 한 채로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한 말씀을 곁들이면서 제안 설명을 추후하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가 합법적 독재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을 가지고 대법관을 자의적으로 임명하고 합법적 독재의 틀을 만든 것이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상원 수첩에 등장하는 개헌, 재선, 삼선 이런 단어들을 뉴스를 통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은 노상원과 한 배를 타고 영구 집권, 장기 독재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헌법재판소 구성을 획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 독재의 틀을 헌법재판소 구성을 해냄으로써 한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윤석열은 파면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고 이미 파면돼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권한대행이 이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이 돼서 이런 지명을 한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 정치에 가담했다, 정치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완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일찍이 4년 전 윤석열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부적합성, 또 수사권 남용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그 불법과 비리를 감찰하기 위해서 감찰을 진행하고 징계위원회를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감찰위원회가 잘못됐다라든지 부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든지 또는 감찰을 한 기록을 열람 복사하게 해달라라든지 라는 등등의 법기술을 부려가면서 감찰의 부적법성을 널리 홍보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변호인이 돼서 적극적으로 윤석열의 불법과 비리를 방패가 돼서 감추어주기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번에 내란범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수십 년간 법관 경력을 쌓은 그분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적법 절차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라라는 법 원칙인 것이지 대통령은 개인 국민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명쾌하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윤석열의 징계가 부적법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가처분 소송을 했을 당시에 이를 받아들였던 서울행정법원에서 오늘날 헌법재판관과 같은 논리로 검찰총장도 중앙행정관서장으로서 국가기관이지 사인인 개인이 아니다.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될 적법 절차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당연한 논리로 판단을 해주었더라면 직무 배제 당했던 윤석열이 일주일 만에 직무 복귀를 해서 증거인멸을 하고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끝내 검찰 쿠데타를 저질러서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그런 불행한 일은 일찍이 차단될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완규는 윤석열의 확고한 법기술자로서 윤석열과 한 통속인 사람인데 이런 무자격자, 부적합한 자, 법치를 조롱하고 우롱한 자를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보호해야 될 헌법재판관 자리에 지명을 한다 하는 것은 이 내란 정국에서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싹을 자르지 않는다면 또한 어떻게 헝가리와 같은 합법적 독재가 대한민국에서 뻗어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완성될지 알 수가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전 설명을 배경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은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국민 주권의 원리가 헌법재판소의 구성에서도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하여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 행위를 자행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시 이완규 함상훈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함상훈 임명 강행에 따른 국회의 인사청문권 등 침해 확인과 위 후보자 지명 행위 등의 무효를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 행위가 유효 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 이상의 임명 절차로 나아갈 수 없도록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등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그리고 그에 부수하는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국회의장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의 행사를 촉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자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